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계약을 먼저 포기한 것은 고객 쪽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빈 세로의 대표 변호사 엄진입니다. 분양계약 해지하려다가 오히려 손해배상을 하게 된 사례 의외로 많습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계약을 먼저 파기한 사람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분명히 속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지하는 것 자체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분양권 해지 과정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공사가 지연됐거나 설명받은 내용과 실제가 다르거나 예상했던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분들이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진행 안 합니다. 와 같은 내용으로 먼저 통보해 버립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 이런 통보가 법적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계약을 먼저 포기한 것은 고객 쪽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해지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계약서와 사실관계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해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분양권 해지 전쟁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들었다.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 광고 내용과 실제가 달랐다. 라고 주장을 하여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때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었다. 라고 하시는데 녹취도 없고 문자도 없고 광고 자료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은 있는데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계약서, 광고 자료,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입금 내용부터 바로 확보해 두십시오. 해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내용 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전화로 이야기했으니 됐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적 분쟁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보다는 언제 어떤 내용으로 통보했는지가 남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차례 전화로 해지를 요구하고 환급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이 나중에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버텼습니다. 기록이 없으니 반박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용 증명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어떤 요구를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아무런 기록 없이 전화 통화만 반복하는 것은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정적으로 먼저 해지 선언을 하지 않기, 증거부터 확보하기, 기록 남기기. 분양사건은 같은 상황이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손해배상까지 물을 수도 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기 전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여기까지 엄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